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촬영 날짜가 벌써 6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네요. 오늘 6월 28일입니다. 일 마치고 여기 퇴근해서 방금 왔는데요. 4시 30분을 좀 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부동산 관련돼서 괜찮은 뉴스 또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자 싶어가지고 급하게 카메라를 녹화를 하면서 인터넷 화면 보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자. 하반기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그리고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 또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관련해가지고 전문가들이 10점 만점 중에 4점을 줬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부동산 정책 한 목소리로 비판, 공급 전환 방향은 맞지만 시기나 내용이 모두 미흡하다. 그 다음에 세제 강화, 임대 사업자 규제를 통해서 매물 잠김 현상을 더 부추겼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올해 이사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공급 확대 위주로,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현장에 시장의 매물이 뭐 부족하지 않다, 뭐 괜찮다, 이렇게 했었는데 뭐 이제 기조를 좀 바꿨죠. 그래서 공급 위주로 가겠다. 이미 이제 거의 좀 늦은 상태인데, 그래서 다행히도 그래도 공급 확대로 가다 보니까 다행히 정책 변화를 시도했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은 시기나 내용 모두 미흡했다라고 입을 모았다. 방향성은 좋았지만 당장의 공급은 어려워. 왜냐면 아파트 같은 거 뭐 공급하겠다 발표하더라도 바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죠. 몇 년, 3년, 4년이 걸리기 때문에 2021년도 하반기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봤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은 오히려 매물 잠김을 부추겼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장 정책 전문가 10명 평가를 하셨는데 평균 4점, 3점을 준 전문가들도 4분이고, 김학렬, 이분 빠숑님이죠. 스마트 튜브 부동산 전구 부동산 조사연구 소장님은 2점을 주기도 어렵다라고 혹평했다. 그리고 6점을 준 고종환 한국자산연구 원장 역시 과락을 면하는 정도다, 이렇게 돼 있네요. 참 안타까운데, 특히 뭐 공공주도로 계속적으로 한다고 했었죠, 정부에서도. 근데 잘 뭐 안 되고, 또 LH 투기 어쩌고저쩌고, 또 3기 신도시 계획에는 뭐 차질이 없다고 어쩌고저쩌고 하고는 있지만 잘 안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전문가분들의 부동산 집값 전망이 매매 전세가가 이렇게 돼 있고 멘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강세, 강보합 강세, 강보합 강세, 강보합 강세, 다 강세고, 위에 계신 분들은, 밑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강보합 강세, 강보합. 고종원, 아까 이분이 상승해서 조정으로 좀 가야 된다, 상승해서 조정 좀 가야 된다, 매매 전세 둘 다. 이분은 둘 다 강세. 이분만 거품이 축적됐다, 고점이 임박했다. 아직 안 됐고 고점이 곧 다가온다는 얘기겠죠. 거의 대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가 그건지 이유는 제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상당히 힘들 것이다, 계속 오를 확률이 높다는 얘기겠죠. 정책 전환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늦은 감이 있다, 계속적으로 얘기했었죠. 시장에 매물이 크게 많지 않다. 특히 2021년도부터 해서 특히 뭐 서울 수도권은 부족할 것이다, 입주 물량이 부족할 것이다 얘기했었는데도 괜찮다 그랬었죠. 뒤늦게 공공이 개입한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택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화의 실효성을 가져오려면 10년은 걸린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오래 걸리니까. 공급 발표는 풍년인데 실제 착공된 것은 없다. 정말 뼈를 착 치는 뼈가 있는 말이죠. 엄청나게 뭐 200만 호 가구 이상 발표가 났었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곳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대책을 빨리 실행해서 어느 한 곳이라도 성공 모델이 나와주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대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 참 안타깝습니다. 남의 땅을 가지고 공공이 주도한다는 것은 변수가 많다. 그렇죠. 시범단지 정도는 추진될 수 있지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정부가 토지 수용권 등을 과도하게 석자하고 있어 토지주들의 협조가 쉽지 않다. 당연한 것이죠. 이 사유재산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방법 자체 한계가 있다. 무주택 실소유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 푼 것은 역시 전문가들 큰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뚫게 돼 있고, 이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양도세 중과 규제가 이달부터 시행되는 등 여전히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장 흐름과 맞지 않은 다주택자 쥐어짜기는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고종원 아까 그분은 다주택자 매물 유인책을 내놔야 매물 잠김이 해소될 텐데 무주택자들의 조바심을 진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라든지 세금을 조금 기존대로 완화하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강화하는 정책으로 나가버렸죠. 그래서 팔지도 못한다. 세금만 늘어났다. 이런 얘기고, 특히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폐지는 결정적인 실기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저렴한 전월세 매물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었죠. 최근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이 왔다 갔다 갈팡질팡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학열 빠숑님, 제도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 없이 서민 대책까지 없애려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두성규님은 그간의 여러 과정들을 볼 때 현 정부나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는 신뢰감을 갖기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이제 거의 이번 정부가 내년 5월달, 4월달이면 끝나는데 참 힘들죠. 부동산이 이렇게까지 폭등한 전례가 없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금 서울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도 지금 화랑기입니다. 그래서 이 매매가 올라가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세나 월세 사시는 임차인분들에게는 배 아플 수 있고, 저렇게 집 가진 사람들의 돈만 자산만 늘어나네 이까지만 생각하겠지만 내가 전세 살고 월세 사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았죠. 전세 월세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지역, 또 인기 있는 지역, 실소유자들이 계속적으로 찾는 지역에서는 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양극화가 계속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 대구에서도 인기 있는 지역에서는 전세도 씨가 말랐고 전세도 폭등하고 있다. 문제인 거죠. 거기 사셔야 되는 분들도 많은데 참 힘들다. 관련해가지고 하반기에 2021년 하반기 전문가들은 대부분은 전세도 올라갈 것이고 매매도 올라갈 것이라고 시장 전문가분들, 제도권 전문가분들 합쳐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힘들다는 얘기죠. 관련해서 하나의 기사를 제가 더 가져왔는데요. 6개월간에 이렇게 지정 해제를 하는 규제 지역 이렇게 해제하고 또 새로 지정되고 이렇게 하는 기사가 오늘 갑자기 단독으로 떴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닌데 광주, 창원은 해제 가능성이 높고 동두천, 아산은 지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규제 지역 신규 지정과 해제를 위한 주정심, 그러니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에 한다고 되어 있죠. 지난해 하반기 때 규제 지정을 대폭적으로 했었죠. 지정하고 나서 집값 상승률이 꺾였거나 하락한 광주, 창원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정받았던 지역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 호재 등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반대로 동두천, 충남, 아산, 충남이 점점점 커지고 있죠. 이 규제 지역이 천안에서 아산까지 지정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부산, 기장 등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신규 지정될 확률이 높다. 다만 규제 지역을 해제를 강하게 요구해왔던 부산이나 대구, 울산 등은 최근 집값 상승률이 심상치 않아 규제 지역 해제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불장인, 다시 제주도가 지금 불장이죠. 정량 요건 미달로 규제 지역 신규 지정을 피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내용에 이렇게 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가능성 아까 말씀드렸더니 창원, 광주, 서구 동구 나와 있는데 매매 변동률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다음에 0.7, 0.6인데 물가 지수 변동률 곱하기 1.3배가 하면 0.65, 0.65, 1.05, 1.05인데 그래서 해제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돼 있고 신규로 이렇게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반대겠죠. 반대로 매매가가 상당히 높았다. 물가지수 변동률 1.3배보다. 그래서 됐는데 기존에 작년에 이제 갑자기 지정되었던 곳들 있죠. 광주 전체 단위인데 광주 남구, 광주 북구, 그 다음에 대구 전체, 울산, 전남, 전북 등등 제주도 포함해가지고 매매가가 올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많이 높았다는 얘기죠. 계속적으로 많이 안 됐다, 작년보다는 꺾였다 하지만 그래도 물가지수 변동률 1.3배보다는 다 높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제주도는 비규제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될 확률이 높다. 물가지수 변동률이 더 높기 때문이죠. 관련해가지고 참 이것은 이번 주에 아마 이 관련된 회의가 소집되고 나서
봐야 되겠지만 어떤 곳이 또 추가로 될 가능성이 있고 어떤 곳은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에다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또 조정 대상이 해제가 되면 또 양도소득세라든지 등등 또 세법이 많이 또 바뀌죠. 관련해서 대출도 바뀌고 뭐 엄청나게 뭐 어려운데 요즘에 뭐 하나하나 다 알아가기가 관련해서 그래도 조정 대상으로 지역으로 좀 해제가 되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거나 좀 얼어붙었다거나 결여가 잘 안 됐던 부분은 좀 해소될 것이고 계속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 지역 또 유지가 되는 지역 또는 여기 동두청 아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신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는 아마 거래 축소가 상당히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지금 대구도 작년에 말에 거의 전 지역이 다 지정됐었는데 거래가 많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부동산 소장님도 여쭤보면 옛날보다 취득세 중과라든지 뭐 양도세라든지 특히 대출 규제 이런 게 등등이 많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많이 옛날보다는 그러니까 오름 상승폭이 많이 낮아졌다. 그래서 거래도 많이 안 된다. 호가만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변화도 우리가 예측하면서 시장에 대응해 봐야 되겠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기사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말씀 나누면서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6월 28일 4시 반 정도 좀 넘은 이후에 인터넷에 나온 단독 기사 가지고 같이 한번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닥코스TV의 닥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